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육아휴직 중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화상영어 클래스 수업 한번 참여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상영어 주제가 제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득 내 직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어, 교대, 교육대학교를 가서 보통 이제 초등교사가 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고, 과연 이 직업을 추천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 음, 일단 첫 번째 장점. 장점을 먼저 좀 섞어서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제일 큰 장점은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출근을 8시 반, 보통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 근데 보통 그 시간에 하나요? 8시 반까지 출근하고 이제 4시 반에 퇴근을 하죠. 이제 8시간을 근무하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제 점심시간도 제가 일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합해지기 때문에 그때도 아이들을 계속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실수는 없어요. 많이 실수는 없고 어,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단점이 오겠죠. 저희가 시간 노동자다 보니까 시간을 더 그렇다고 뭐 더 적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 8시간. 근데 상대적으로 월급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도 교사가 방학도 있고 굉장히 월급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방학이 없으면 그 아이들과 1년을 되게 긴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데 방학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긴 시간을 함께 서로 윈윈하면서 나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에너지를 이게 제가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쏟는 교사도 아니지만, 근데 제 경우만 해도 거의 방학이 다가올 때쯤, 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거의 바닥이 나요. 그래서 한번 충전을 하고 다시 또 힘을 내서 2학기 때 친구들을 만나면 또 으쌰으쌰 해서 그 2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쨌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휴직이 그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저처럼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휴직도 요새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직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난임 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면은 안식년처럼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 정도 물론 무급이에요. 절대 유급은 없어요. 유급은 육아휴직 딱 들어갔을 때 3년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1년만 유급인데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돈이 작아요. 저는 그 작은 돈도 너무 감사히 지금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받고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휴직은 무급이에요. 근데 어쨌든 휴직을 하게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적응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1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지 한 달 전부터 되게 걱정은 되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늘 했던 일들이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단점도 돼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1년의 교육 과정이라는 그 1년의 과정을 늘 반복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새롭게 수업 연구를 더 다르게 해본다든지 할 수는 있으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2월부터는 새 학기를 준비하고 3월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제 1학기가 지나가고 교육 과정이 흘러가고 방학이 오고 2학기가 오고 그다음 겨울방학 다시 또 새학기 준비.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거의 뭐 부장님이 계시고, 하지만 거의 교사 집단은 조금 약간 수평적인 게 강해요.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한 만족도나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보면은 당연히 성취감이 가끔씩 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반복될수록 내가 지금 너무 쳇바퀴 돌듯이 지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계속 꾸준히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학교 일 외적으로도 그 해 목표를 정해서 좀 다른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면 이제 셋째를 가질지 몰랐지만 그 전에 이제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공부했던 것도 그렇고 그냥 자격증 공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부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어, 이 직업을 추천드리냐에 대해서는 근데 왜냐면 이제 단점이 사실 제가 그 아픈 일이 있었을 때 육아휴직 중이었었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저 역시도 단지 신규였을 때라기보다 10년이 지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저 역시도 오, 이런 걸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구나. 아니면 되게 가슴 아픈 말도 많이 들어보고 왜냐면 그냥 어, 근데 다른 직업군들도 이런 다이렉트성, 그 다음에 매번 정말 놀라운 민원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뭐 심장이 덜컹덜컹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비단 이건 교사의 직업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을 만약에 뭐 100% 중에 100이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100% 중에 한 60% 이상 추천을 아직은 그래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 이 직업을 택한 것도 돈에 비례해서 이 직업을 택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이제 여가라는 것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니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큰 메리트라서 그래서 저는 감히 60% 이상 이 직업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